강민재는 서울에서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었지만 그가 어떤 성취보다도 우선순위로 두는 존재는 늘 한 사람뿐이었다. 강원도에서 혼자 아들을 키워내며 평생을 버텨온 어머니 강은숙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서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마음을 기억했고 그 마음이 지금의 그를 만든 기반이라고 생각해왔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일정을 재조정하며 곁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폐렴 증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랜 시간 일을 핑계 삼아 넘긴 미안함이 밀려왔고 어머니가 약해졌다는 사실이 그를 깊이 흔들었다. 의료진은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지만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안심시키지는 못했다. 그는 아침 일찍 병실을 찾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느낌에 여러 생각이 스쳐갔다. 어머니는 자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점심 이후 중요한 회의가 있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했지만 업무가 끝나면 다시 들르겠다며 어머니에게 약속했다. 어머니는 늘 그랬듯 믿어보자는 듯한 눈빛을 보냈고 그는 그 눈빛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싶었다.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일을 마무리했다. 예정보다 일정이 일찍 끝나자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을 사고 병원으로 향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었지만 그가 어머니에게 더 좋은 얼굴로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병실에는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말한 윤세희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최근까지 그에게 큰 위로가 되는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어머니를 챙겨주겠다고 나섰을 때 그는 진심 어린 배려라고 여겼고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마워했다. 그는 중환자실 복도를 걸으며 잠시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했고 자신이 더 좋은 아들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떠올렸다. 하지만 병실 가까이에 다다랐을 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귀에 낯선 혼란이 스며들어왔다. 무언가 일관되지 않은 숨소리와 경고음을 연상시키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느껴졌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평소와 다른 기운이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어느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꽃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마음속에 거대한 불안이 솟아올랐고 이해할 수 없는 찜찜함이 심장을 훑고 지나갔다. 그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이끌리듯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자신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일종의 확신에 가까웠다.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생각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될 수 없었다. 그가 본 광경은 그의 삶에 균열을 일으킬 만큼 충격적이었다. 병실 안에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고 그가 알고 있던 세계는 단숨에 뒤틀렸다. 그는 그 자리에 고정된 듯 움직일 수 없었고 이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할 만큼 혼란스러웠다.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윤세희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손끝에 놓여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상황을 곧바로 파악했고 머릿속은 순식간에 텅 비워졌다. 그가 믿고 기대고 의지해왔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견딜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그 순간 어떤 언어도 떠올릴 수 없었다. 어머니 강은숙이 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순식간에 스며든 절망이 모든 사유를 지워냈다. 윤세희는 그가 상상해왔던 모습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내고 있었고 그 존재 자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와 그녀가 함께 쌓아온 기억들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누구보다 신뢰했던 존재가 어머니의 곁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감정들의 균형이 무너질 때 어떤 느낌인지 처음으로 체감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실수나 오해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알고 있던 그녀의 모습은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과 전혀 연결되지 않았고 그 간극이 그의 가슴을 강하게 죄어왔다. 그는 늘 그녀가 따뜻하고 성량한 사람이라고 믿어왔지만 지금 그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살아오며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왔는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헤아릴 수 없었다. 그저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 그를 강하게 짓눌렀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고 의지했던 아들이었던 그는 정작 지켜야 할 순간에 모든 것을 놓쳤다는 죄책감이 밀려들었다. 그리고 믿고자 했던 사랑이 어떤 형태로 변할 수 있는지 잔인하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실감했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어떤 전환점이 될지 그는 알 수 없었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계에 이미 도달했다는 점이었다. 강민재는 눈앞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병실 안의 소리가 점점 더 불균형하게 들리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퍼져나갔고 그 공허함은 곧 급격한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의 시야에는 윤세희의 모습과 어머니 강은숙의 흔들리는 숨소리가 얽혀 있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위태로운 감각에 사로잡혔고 그 감각은 시간이 지나도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무엇이 먼저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고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은 계속해서 거부감을 일으켰다. 그러던 중 병실 문이 급히 열리며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ICU 의료팀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고 의료 장비의 수치를 확인하며 어머니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바로 조치를 취했다. 의료진의 움직임은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 속에는 긴급함이 분명히 스며 있었다. 그들은 서로 간단한 지시를 주고받으며 어머니의 상태를 점검했고 강민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는 어머니가 다시 정상적인 호흡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만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 의료진은 어머니의 산소 공급을 조절하고 상태를 기록하며 ICU팀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지 확인했다. 그들은 강민재에게 잠시 물러나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요청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을 만큼 그는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다. 의료진이 어머니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집중하는 동안 병실 안에 또 다른 시선이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다. 윤세희는 갑작스러운 의료진의 등장과 강민재의 표정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자신의 행동이 곧바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뭔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으나 상황을 바꿀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다 의료진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물으며 강민재 쪽을 바라보니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는 불안으로 채워졌다. 강민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의료진에게 윤세희가 어머니에게 해를 가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 말은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을 멈춰 세울 만큼 무거웠다. 의료진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상황을 병원 내 보안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민재는 자신이 본 것을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으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충격이 뒤섞여 문장을 이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펼쳐졌던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윤세희는 그의 말을 들은 순간 곧바로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갑자기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아 도와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그녀의 말을 기록했지만 그들 역시 강민재의 설명을 듣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윤세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실려 있었지만 그 다급함에는 사실을 감추려는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심하게 기침을 했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고 말하며 병실에 하나둘씩 늘어나는 시선들 속에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안간 힘을 썼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에 그녀는 무심코 한 문장을 흘렸다. 그 문장은 병실의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강은숙이 모든 것을 망칠 뻔했다고 말하며 그 말을 한 뒤 바로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다. 강민재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심장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의도가 드러난 문장이었다. 의료진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기록하던 의료진 한 명은 즉시 병원 내 보안팀 호출 버튼을 눌렀다. 보안팀에 도착하는 사이 윤세희는 계속 말을 바꾸려 했다. 그녀는 방금 했던 말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강조하며 상황이 오해일 뿐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하지만 아무리 반복해도 이미 흘러나온 문장은 지울 수 없었다. 빈틈이 드러난 순간이었고 그녀는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점점 인지해가는 듯 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가 번져 있었지만 그 공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공포였다.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보안요원 2명이 병실에 들어왔고 의료진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보안팀은 윤세희에게 병원 내 안전 절차에 따라 별도 공간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으며 그녀는 처음에는 따르지 않으려 했으나 결국 저항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강민재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변명과 설득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가 바꿀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병원 보안팀은 그녀를 병실에서 떨어진 조사실로 이동시켰고 복도에 그녀의 흔들리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강민재는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는 사실은 그에게 안도감보다 죄책감을 더 크게 불러왔다. 그는 어머니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고 생각했지만 방금 전까지도 세희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세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친절과 배려가 모두 의도된 것이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의료진은 어머니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며 추가적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했다. 강민재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어머니에게 머물러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안정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순간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느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그가 신뢰했던 모든 것에 균열을 남겼고 그 균열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병실 조치가 마무리되자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의료진은 앞으로도 면밀히 상태를 관찰하겠다고 약속했고 ICU팀은 그의 연락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다. 그는 의료진이 나간 뒤 혼자 남아 잠시 숨을 고르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떠올렸다. 세희가 고였던 모습, 그녀가 흘린 말, 그리고 어머니의 불안정한 순간까지 모든 것이 파편처럼 흩어져 그의 머릿속에서 부딪혔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충동이나 실수가 아니라고 느꼈다. 어떤 이유에서든 세희는 어머니에게 해를 가하려 했고 그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존재했다. 그는 그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관계도 신뢰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일어난 일을 절대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안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고 동시에 세희가 한 행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 마주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강민재는 의료진이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알려주었을 때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불안이 맴돌았다. 그는 어머니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을 때까지 병실을 떠날 수 없었고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며 그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그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숨을 고르며 다음 말을 준비했다. 하지만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오히려 어머니였다. 강은숙은 아들이 곁에 있는 것을 확인하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진 듯 했지만 동시에 그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미안함이 비쳤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무언가를 숨겨왔다는 듯한 표정을 읽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건넸다.
그녀는 예전부터 윤세희에 대해 어딘가 불안한 느낌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말과 행동 사이에 미묘한 어색함이 있었고 어떤 때는 지나치게 친절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고 그 행복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아들이 드디어 마음을 나누고 미래를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직감이 혹시 잘못된 것일까 두려웠다고 했다. 그래서 의심이 생겨도 입 밖에 내지 않았고 혹시라도 그 말이 아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까 걱정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 말은 강민재의 마음에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느꼈던 불안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동안 어머니가 보였던 미묘한 긴장과 조심스러움이 떠올랐고 그는 그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믿음을 선택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죄책감에 휩싸였다. 어머니가 겪은 불안과 두려움이 그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오늘 같은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짜 위험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어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강민재가 성장해온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강원도에서 혼자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 식당에서 일하고 청소 일을 병행하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아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마음, 그리고 힘들어도 아들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버틸 힘을 얻었던 순간까지 그녀는 짧지만 깊게 그 이야기를 건넸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늘 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랐고 그 행복을 잃게 만들까 두려운 선택은 하지 않으려 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강민재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이 선택했던 믿음이 어머니를 위험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고 그 인정은 상처처럼 마음에 남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자신의 행복만을 우선하며 이런 상황까지 견뎌야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어머니는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아들에게 기대거나 부담을 준 적이 없었는데 정작 아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믿었는지 되돌아보았다. 윤세희가 보인 다정함, 배려, 관심이 그저 필요한 순간에 주어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의도를 살피지 못한 자신을 탓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사랑이라는 말 아래 숨어있는 현실을 보지 못했고 그 어리석은 믿음이 결국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마음을 후벼 팠다. 그는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지금 그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닐지 또 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될지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강은숙은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자신이 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하지 못해 미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어 아들의 관계에 금이 갈까 걱정했고 그래서 그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믿으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침묵이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했다. 그 말은 아들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다. 그는 어머니가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잘못은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대로 보지 못한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는지 다시 깨달았다. 어머니가 평생 동안 자신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과 희생이 머릿속에 펼쳐졌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금 이해했다. 그는 어머니가 그토록 바랐던 것은 단순히 아들의 성공이 아니라 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사람 때문에 어머니가 위험에 놓였다는 사실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그는 어머니에게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해야 했고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차근히 설명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 감정을 드러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깊게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위험보다 아들이 느끼는 충격을 더 염려했고
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가 담긴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늘 그렇듯이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강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오늘 일어난 사건이 단지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판단을 더 신중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어머니가 다시 안전해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쏟을 것이며 오늘의 사건을 절대로 가벼이 넘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정했다. 강민재는 어머니의 고백 이후 며칠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 생각이 뒤섞여 흐르는 것을 느꼈다. 사건이 일어난 날 이후 정신없이 상황을 수습하느라 크게 돌아볼 틈이 없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는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되짚어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윤세희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되었다. 그날은 강남구청에서 주최한 지역사회 공헌 행사였고 그는 기업 대표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단순한 참여 이상의 의미를 두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며 지역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편하게 참석했던 자리였다. 그 행사에서 그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한 봉사팀을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윤세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는 밝고 따뜻한 인상을 갖고 있었고 행사 준비를 맡은 팀의 일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업무에 대해 자신감 있게 말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의 성실한 태도가 좋았고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당시 그는 사업 확장으로 인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만큼 그녀처럼 안정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끌렸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천천히 연락을 이어가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가졌다. 하지만 그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보였던 안정된 미소와 열정적인 말투 뒤에 이미 무너진 삶의 조각들이 감춰져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던 이벤트 회사는 이미 몇 달 전 폐업했고 그녀는 그 후 여러 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을 버텨왔다는 사실을 그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회사가 망하기 전부터 재정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고 그녀는 급박한 상황을 숨기기 위해 더 화려한 이미지를 보여주려 했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지내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채무 독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하루하루가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행사 참여 기업 리스트를 보다가 강민재의 이름을 보고 그가 운영하는 기업의 규모와 재정 상태를 확인했을 때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호기심은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한 길을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강민재는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다. 그가 가진 상공과 안정된 기반이 그녀에게는 벼랑 끝에서 보이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그녀는 이후 강민재를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어떤 말이나 행동이 그에게 좋은 인상을 줄지 철저히 계산했고 때로는 그의 관심사나 생활 패턴을 미리 조사한 뒤 그에 맞춰 대화를 이끌어가기도 했다. 그는 그런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녀의 배려와 공감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의 바쁜 일정에 맞춰 자신의 생활을 조정했고 작은 연락에도 큰 의미를 담아주는 듯한 태도로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순간이 계산된 선택이었고 그 계산은 점점 더 깊고 정교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강민재가 가진 상처를 이해한다는 듯한 말로 감정을 세심하게 건드렸고 가족 이야기를 진중하게 들어주며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 외에는 깊은 관계를 만들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와의 관계는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런 그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처럼 자리 잡으려 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쌓임이 아니라 그녀가 계획적으로 구축한 구조에 가까웠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 때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적극적이었다. 결혼을 통해 서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자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고, 때로는 결혼을 망설이는 사람이 오히려 인생의 시기를 놓친다고 말하며 그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그녀의 진심에서 비롯된 이야기라고 생각해 그 말에 흔들렸지만 어머니 강은숙은 그런 흐름이 너무 빠르다고 느꼈다. 그녀는 아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조용히 결혼 날짜를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그 제안은 윤세휘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이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결혼이 확정적으로 정해져야만 채무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결혼을 미루자고 말한 순간 그녀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고 느꼈다. 그녀에게 결혼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수단이었고, 그 수단이 흔들린다는 사실이 심각한 위기로 다가왔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유를 설명하며 강민재에게 어머니의 의견을 따르지 말자고 설득하려 했지만, 강민재는 결혼이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녀는 그의 태도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었고, 더 이상 말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불안이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잃을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렸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또다시 경제적 파탄과 삶의 붕괴가 찾아올 것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때부터 그녀는 어머니가 이 관제를 반대한다고 확신했고, 그 반대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머니 강은숙은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기회를 앗아갈 장벽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장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자신의 삶은 다시 끝없는 추락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게 되었다. 이런 생각은 점점 심각하게 변했고, 결국 그녀는 어머니를 제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판단에 닿고 말았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절박함이 빚어낸 위험한 선택이었다. 종로경찰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사건 보고를 접수한 직후 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담당 형사들은 의료진의 초기 진술을 정리하고 병원 내부 기록과 CCTV 자료를 검토한 뒤 강민재와 윤세희 양측을 분리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사건의 성격이 중대한 만큼 초기 판단에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다. 병원에서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고, 경찰은 외부 개입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첫 번째 조사는 강민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의료진에게 진술했던 그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병실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을 때 윤세희가 어머니의 얼굴 위에 베개를 올려놓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순간의 충격과 혼란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사건 이후 윤세희가 보였던 모습을 묘사하면서 자신이 느낀 위협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종로경찰서 형사들은 그의 진술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의료진의 보고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또한 병원 내 감시 시스템 기록을 통해 그 시간대에 병실 출입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조사는 자연스럽게 윤세희로 넘어갔다. 그녀는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자신은 그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반복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호흡곤란을 겪고 있어 자세를 바꿔주려 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행동이 오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병원 의료진의 판단 결과와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를 반박하자 그녀는 점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말은 일정하지 않았고, 진술 사이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형사들은 그녀가 초기에 주장한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의 차이를 세심하게 짚어 물어보며 진술을 압박했다. 그녀는 강민재가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의료진의 객관적인 판단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웠다. 형사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오해로 치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녀의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이어갔다. 왜 하필 그 시간대에 병실에 있었는지, 왜 의료진을 부르지 않고 혼자 처리하려 했는지, 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형사들은 모든 의문을 하나씩 제시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윤세희의 말투와 내용은 점점 흐트러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형사들은 그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문스럽게 보였던 행동들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던 중 한 형사가 매우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강민재의 어머니를 위협적으로 생각한 적이 있는지, 결혼 이야기를 두고 갈등이 있었는지, 결혼이 미뤄지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그녀의 표정은 크게 흔들렸고 짧은 침묵이 이어졌다. 그 침묵은 지금까지 어떤 말보다 강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형사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더욱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자 윤세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이나 오해라고 돌리려 했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재와의 관계가 자신의 미래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안정적인 삶을 잃어버렸고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적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상황에서 강민재와의 결혼은 유일한 탈출구였고 그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극단적인 판단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녀의 진술은 점점 더 위험한 본심을 드러냈다. 그녀는 민재의 어머니가 결혼을 미루자고 말한 순간부터 모든 불안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느꼈고 결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다시 끝없는 불안과 채무 속으로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반복되던 어느 순간 어머니가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판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고 인정했다. 형사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숨기지 못했지만 동시에 사건의 동기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형사들은 그녀가 결혼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시도라고 주장하려는 흐름을 감지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든 의도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형사들은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이 행동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병실을 방문하기 전에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 행동을 취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압박이 이어지자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진심을 숨기지 못하고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특정 계층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이나 실패를 숨기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랜 시간 투자해온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잡은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민재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느끼자 자신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 두려움이 극단적인 판단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형사들 사이에서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자백으로 받아들여졌다. 형사들은 해당 진술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즉시 윤세희를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종로경찰서는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했고 위로진과 목격자의 진술, 현장 정황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세희는 체포 통보를 받는 순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경찰은 그녀를 유치장으로 이동시키며 향후 조사 절차와 법적 대응에 대해 안내했다.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명확한 범죄 행위로 분류되었고 수사는 이제 공식적인 법적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다. 종로경찰서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윤세희의 자택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생활공간 곳곳에서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정리된 서류와 기록들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강민재가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수사관들은 그 자료들을 하나씩 분류하며 그녀가 단순히 감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강민재의 기업 정보, 활동 이력, 인터뷰 내용, 참석했던 강연과 기부 행사 일정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의 성향을 분석하는 메모도 정리되어 있었다. 어떤 메모에는 그의 인간관계 특성까지 적혀 있어 그동안 윤세희가 보여준 친밀함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종로경찰서 형사들은 강민재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자료 일부를 전달했다.
그는 수사관으로부터 출력된 서류를 받아들고 그것이 자신의 일상과 삶의 궤적을 세밀하게 추적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자신이 좋다고 믿었던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철저히 계산된 선택이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동안 쌓아온 감정이 실체 없는 기만 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흔들어 놓았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고 경찰은 그가 충격을 가라앉힐 시간을 조용히 보냈다. 그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 강은숙은 아들의 표정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가 겪는 고통의 깊이를 알고 있었고 말을 건네기보다 먼저 그의 마음이 진정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몇 분의 침묵 끝에 강민재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윤세희가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접근했으며 그 모든 과정이 감정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비롯된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이토록 치밀한 조작의 대상이었다는 현실에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은숙은 아들의 말에 담긴 흔들림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타인의 마음을 조정하는 방식은 대부분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의 상처를 이용하고 배려나 공감의 형태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런 상황을 겪은 것이 그의 잘못이 아니며 오히려 윤세희가 그의 진심을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아들이 스스로를 비난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았다. 강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런 관계를 허용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상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에 속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는 과거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떠올렸다. 기업을 성장시키고 여러 자리를 지켜야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기댈 곳은 거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따뜻하게 다가왔을 때 그는 그 호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선택이 너무도 위험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사업가로서의 자신과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분리해 생각하려 했지만 이번만큼은 그 어떤 논리적 판단도 그의 고통을 완전히 설명해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졌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왜 그토록 쉽게 마음을 주었는지, 왜 중요한 순간에 어머니의 말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지 자책했다. 하지만 강은숙은 그런 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그에게 누군가를 믿고 사랑하는 것은 인장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일 뿐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그의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지만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며칠 동안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병실에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한 감정의 깊이가 너무 커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원들은 그의 결정을 이해했고 회사는 일시적인 공백에도 혼란 없이 운영될 수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일만 바라보며 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며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 곁에서 시간을 보내며 아주 천천히 마음을 정리해갔다. 그는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고 그녀가 자신에게 건네는 짧은 문장들 속에서 위로를 느꼈다. 어머니는 그에게 이번 일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자신의 직감을 믿는 법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며 수많은 상황을 마주했고 그 과정에서 직감이 위험을 피하게 해준 순간들이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말보다 내면에서 울리는 미세한 경고를 믿는 법을 익히라고 했다. 강민재는 그녀의 말을 처음에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깊게 다가왔다. 그는 사건 당일 자신이 병원에 예상보다 일찍 오게 된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때문이었다고 기억했다. 그 감정은 논리적 판단이나 상황 분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며든 작은 울림 같은 것이었다.
그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직감이 때로는 계산보다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언급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누군가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일관된 모습을 유지하는지, 어려운 순간에도 같은 태도로 남아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윤세이가 보여준 친절이 진짜가 아니었음을 이제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친절은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 금세 벗겨졌고 결국 그녀의 본심이 드러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강민재는 어머니의 말에 귀 기울이며 자신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 조금씩 이해해갔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이번 사건이 매우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감정의 동요를 정리해 나갔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더 이상 자신을 무조건 탓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자신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을 명확히 이해했다. 누군가를 믿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위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을 지키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서초구의 아파트로 돌아온 강은숙은 회복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했지만 의료진은 그녀의 상태가 안정적이며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강민재는 모든 준비를 서둘러 진행했고 어머니가 편히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내부를 재정비했다. 그는 이번 사건 이후 어머니를 홀로 두는 것이 불안했고 어머니 역시 아들 가까이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이번 선택은 그 사실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회복 기간 동안 강은숙은 많은 생각을 정리하려 노력했다. 사건의 충격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아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지 되돌아보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두려움과 책임감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지금은 안전하며 아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한편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되었다. 윤세이의 변호인은 초기에는 무죄를 주장하려 했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명확했고 피해자의 진술과 병원 의료 기록도 일관되었다. 결국 윤세이는 자백을 선택했고 재판부는 그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많은 이들은 그녀가 쩔푸지 않은 형량을 받았다고 평가했지만 강민재는 그 결정을 특별히 받아들이는 감정이 없었다. 그는 분노하지도 않았고 안도하지도 않았다. 그의 마음에는 단지 텅 빈 공간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도 그 감정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누군가 자신과 어머니의 삶을 위협했다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그는 오히려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그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감정은 분노를 넘어선 지점에 있었고 그곳에는 실망과 허무함이 거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한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접근했다는 사실에서 깊은 상실감을 느꼈다.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그의 마음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강은숙은 아들에게 누군가를 잘못 믿었다고 해서 자신의 진심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간관계란 결국 서로의 선택과 책임이 쌓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진심까지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들이 이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에 서 있다고 느꼈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상처를 마주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재는 그 말이 어렵게 들렸지만 동시에 그 말밖에 진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회복 기간 동안 그는 회사 일에도 일정 거리를 두었다.
임원진은 그의 결정을 존중했고 필요한 업무는 각각의 팀에서 처리하며 그의 부담을 줄였다. 그는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자신을 일에 묶어두었고 그 과정에서 삶의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머니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그는 수년 동안 성공을 위해 달렸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지켜야 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죄책감이 마음속 깊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에게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에 대해 조금씩 더 깊이 대화를 나누었다. 강은숙은 자신이 젊었을 때 겪었던 어려움이나 혼자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했던 책임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천천히 길을 만들어 온 결과라고 말했다. 강민재는 그런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이 여전히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기대온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 사랑이 지금의 자신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사건 이후 어머니의 존재가 더욱 소중해졌으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가장 큰 지지이자 삶의 의미가 되고 있었다. 윤세희에 대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절망과 불안 역시 인간적인 감정의 일부였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그녀가 저지른 행동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더라면 혹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용기가 있었다면 이 모든 과정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강은숙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윤세희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분노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용서는 누군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이 자신과 아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붙잡은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알고 있었기에 조금씩 마음을 비워내려 했다. 그녀는 아들에게도 같은 방식을 권했다. 상처를 부정하지 말고 하지만 그 상처가 삶의 방향을 뒤흔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라고 말했다. 강민재는 어머니의 말에서 위로를 얻었고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천천히 정리해 나갔다. 그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성급하게 관계를 맺지 않기로 했고 또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어머니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두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여유도 되찾았다. 아침 식탁에서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나 서로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사건 이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쌓아온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건 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그 관계를 통해 서로를 치유하는 힘이 생겼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커졌다. 강민재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앞으로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은숙은 재활치료를 성실하게 이어가며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다. 의료진은 그녀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고 평가했고 간병인도 일상적인 부분의 도움만 제공하면 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했다. 민재는 어머니의 변화가 기쁘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성공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불안과 강박, 그리고 책임감이 어머니의 존재를 희미하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는 더 이상 일만 바라보며 달리는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신에게 부족했던 여유와 내면의 균형을 채우고 싶었다.
두 사람은 서초구 아파트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며 서로의 회복과 성장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가 반가웠다. 그는 늘 책임감이 강했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성격이었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서툴렀다. 이번 사건은 아들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민재는 더 이상 과거의 선택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차분히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안정되자 두 사람은 예전보다 대화를 더 자주 나누었다. 그 대화는 단순한 일상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민재는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질문들을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왜 자신이 사람을 믿는 일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 왜 작은 의심에도 마음이 흔들리는지 고민했다. 은숙은 그런 아들의 질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신뢰란 완성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인생을 흔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재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다시 상처받는 일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실수로 또다시 중요한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까 불안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많이 성장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조심스럽고 더 섬세하며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그는 자신이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법을 배웠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고, 민재는 일주일에 여러 번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었다. 그는 예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것들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했다.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했고, 회사에서도 전보다 차분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다. 직원들은 그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전보다 부드럽게 소통하고 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어느 날 민재에게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에 예상치 못한 벽을 만나게 되지만 그 벽을 넘는 방식은 각자 다르다고. 어떤 이는 벽 앞에서 멈추고 어떤 이는 돌아가며 또 어떤 이는 천천히 손으로 벽을 더듬어 길을 찾는다고. 중요한 것은 벽의 존재가 아니라 그 벽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라고 설명했다. 민재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는 이번 사건이 자신에게 찾아온 벽이었지만 그 벽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민재는 점점 삶의 속도를 늦추며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는 화려한 성과나 타인의 인정보다 가족과의 평온한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일정으로 비워두고 그 시간을 가장 중요한 약속처럼 지켰다. 두 사람은 함께 요리를 하거나 간단한 책을 읽거나 오래된 앨범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어머니는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올 줄 몰랐다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느꼈다. 윤세희의 사건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녀는 감옥에서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민재는 그 사실을 굳이 반복해서 떠올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 대한 감정을 정리했으며 더 이상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누구에게나 실수와 절망이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그 절망을 어떻게 마주하고 선택하느냐에 있었다. 그는 이제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민재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은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것이 없어도 누군가와 함께한 하루를 미소로 끝낼 수 있다면 그만한 축복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랜 시간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바랐던 것은 어머니가 말한 그런 평범한 하루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재는 이제 다시 미래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완전히 상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을 통해 마음의 균형을 찾았고 자신을 다시 믿는 법을 배웠다. 그는 앞으로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서서히 알게 되었다. 그것은 화려함도 인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온한 하루를 만들어가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로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감사했고 자신에게도 고마웠다.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웃음이 무엇보다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웃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리라고 믿었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이제 사람을 믿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처가 자신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삶이란 결국 서로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얻는 작은 진심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이 지켜낸 마음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삶은 때론 예상치 못한 상처와 마주하게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견디고 어떤 마음으로 다시 걸어가는지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거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에 조용한 힘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한 하루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